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국힘당 당대표 그 당내 경선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과열이 되고 있죠. 뭐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혼란스러운 것도 많고 그런데 자, 최근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뭐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좀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좀 퍼날라가고 있던데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라는 거를 지금 선관위가 받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본인은 뭐 국민의힘 이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서약을 합니다 라면서 뭐 K보팅 뭐 이러면서 소송 제기, 그러니까 선관위의 결정에 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런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선관위에게 토달지 않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토달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교묘하게 이렇게 또 고압적으로 어떤 말도 합니다.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만약에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처분도 수용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이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로도 올렸습니다. 혹시 글을 읽는 게 편한 분들은 또 커뮤니티 글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하나 찍어 올립니다. 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따위 서약서가 돌아다니는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와 투표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가치죠. 그리고 투표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을 때 입후보했던 사람이 거기에 의문을 표시하고 명확하게 재검증받고 싶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걸 왜 서약까지 받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봐봐. 그래, 선거에서 공정한 100% 공정한 선거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불복을 했다고 쳐. 그러면은 선관위는 그거를 깔끔하게 증거자료 100% 완벽하게 들이밀어서 반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쪽을 주고 그냥 모든 거를 끝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걸 왜 서약을 받습니까? 선관위는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리고 국힘당도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같은 이런 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분탕을 치는 인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만한 미꾸라지들이 조금만 섞여 들어오게 되면은 두고두고 당내 분란거리가 됩니다. 민주당과 특히 좌파 586 언론 노조가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퍼나를 건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걸 국힘당 내부에 이런 비판 목소리, 내부 비판도 있다는 척,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척 이따위로 포장하면서 퍼나를 건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선거를 국힘당 같은 거대 정당이 뭐 지난 수십 년의 정치 역사 동안 전당대회 한두 번 해봅니까? 국힘당 거대당이 스스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설사 모바일 투표 따위를 한다라고 해도 명명백백 뭐 서버 로그 기록이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뭐 전문가들이 원하는 모든 거를 완벽하게 공개하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식으로 한다면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고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은밀하게 뒤에서 분란과 어떤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위험한 짓을 사서 한단 말입니까? 서약서를 왜 받아요, 서약서를? 재검증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민주당도 안 하는 이따위 짓거리들을 도대체 왜 자꾸 한단 말입니까? 자, 국힘당 당대표 문제는 제가 원래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죠. 원래 유승민 같은 인간만 걸러내면 난 누가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하게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또 대한민국 정치판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고 불안해서 그래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안철수가 무슨 60%대 지지율을 자랑하고 기타 후보들은 2위 후보라고 해도 한 30%대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따위 소리들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따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민노총 언론노조가 밀어붙이는 명백한 조작이고 말장난이 맞아요. 당원 100%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표심이 절대로 저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같이 좀 이렇게 정치판을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반박하면 저것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한 줄 밑에 끌쩍 남겨놓았죠. 원래 우리도 뭐 100% 당원들만 대상으로 응답자 여론조사를 조사를 했던 거는 아니었다.
우파 지지층, 국힘당 지지층을 상대로 무작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대충 저 더블 스코어 가깝게는 되더라. 이렇게 저것들이 교묘하게 프레임과 분위기를 만들면서 지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원래 나경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나경원 씨가 지금은 나갔죠. 나경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경원을 한때나마 지지했던 이유는 나경원이 무슨 전투력이 있거나 하는 짓이 이쁘거나 우파의 가치를 잘 실천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죠. 과거 발언을 조금만 뒤져보면 사실 나경원은 좀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페미 문제 관련해가지고 특히 요즘은 속 터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 이런 것들이 지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당대표 후보군의 인지도가 있던 유명인이 드물었기 때문에 나경원이 1등을 한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승민이나 개준석이 같은 인간들보다야 그래도 다선 의원 출신인 나경원이 내부 총질은 확실히 덜하죠.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저쪽이다 보니까 불안한 사람들의 표심이 일단 거기에 몰렸던 겁니다. 그 최근까지 나경원 씨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본인도 자기 입지나 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민심 분석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자기가 지지율 1위를 달린다고 할 때 그때 그건 신기루에 불과하고 허상이었는데 말입니다. 나경원 씨가 자기 지지율의 근본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게 언제든지 한 방에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이자 허상이란 걸 알았더라면 최선의 둘을 도려고 했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내가 그때 영상 올리려다가 말았는데 할 말이 길어지니까 지지율 1위의 몸값을 주가 한창 올랐을 그 시점에 김기현 같은 쪽으로 자기가 과감하게 단일화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하다고 여걸이라고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난리가 났었겠죠. 이 정부에서도 명예롭게 크게 한자리를 했을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재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나경원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 대다수의 정치판을 바라보는 시야나 민심을 분석하는 안목 수준이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나경원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기는 해요. 자기가 지지율 1등이다라고 이렇게 바람이 한번 잡히면은 보통은 자기가 진짜로 잘나서 1등 하는 줄 알 겁니다. 그게 신기루이자 허상이고 유명한 사람이 당장 없으니까 대충 일시적으로 몰린 신기루 같은 지지율이었다라는 거를 잘 분석을 못하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리더를 자처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 안목 수준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무례하거나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란 굉장히 좀 이 어떤 민심과 군중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레벨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정치인들이 그런 수준이 안타깝지만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경원 씨는 어쨌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여론조사 1위도 탈락하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을 이겨내질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든 용산 대통령실의 마음이 사실상 김기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표심은 적어도 최소한 나경원이 사퇴하고 나서 그 표심은 자연스럽게 김기현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경원을 지지하던 강성당원들이 나경원이 사퇴했다고 갑자기 안철수를 지지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표의 8, 90%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동한다라는 거는 절대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로 안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게 말할 것 없이 안철수가 보여줬던 지난날의 여러 가지 과거 행적들, 정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경원을 지지하던 강성당원들이 나경원 사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7, 80%, 8, 90%의 표가 안철수로 이동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다른 유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요즘 어르신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말을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김기현 씨도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고 있으면 속이 좀 터집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역량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자, 김기현은 불과 2022년 작년 인터뷰만 해도 찾아보시면은 무려 개헌 얘기를 슬금슬금 꺼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각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입에 올리던 사람이죠. 심지어 5.18을 헌법에 박아 넣자는 위험천만한 드립을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김영삼 공항 드립까지 쳤던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보수 민심 그리고 국힘당 당원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주제들입니다. 자, 하지만 참 우리 눈물겨운 우파 어르신들의 민심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것들이라도 살려보자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대한민국 보수 어르신들의 마음에 동감을 합니다. 대안이 없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에요.
우파 표심이 어설프게 이게 분열이 돼버리는 순간 민주당이 대한민국 전체를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파 일반인 지지층들은 정말로 참 많은 거를 참아주고 눈 감아줍니다. 국힘당에게 말이에요. 애써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실언들, 수많은 단점들을 못 본 척하면서 나라가 걱정돼서, 그리고 국힘당 귀족들이 스스로의 무능력으로 또 실패를 할까봐 지지층이 대신 발벗고 나서서 싸워주고 애써 그때그때 인위적으로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민주당하고는 싸워야 되니까요. 저들을 구심점으로 쓰기 위해서 단점을 못 본 척 덮어주고 밀어주고 있는 눈물겨운 상황이 늘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어르신들도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국힘당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밥상을 틈만 나면 걷어차려고 하고 있죠. 저 양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게 참으로 제가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김기현 씨는 우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한 거죠. 내각제, 개헌 얘기, 5.18 얘기. 당원 100%, 심지어 지금은 여러분들 여론조사도 없고 당원 100% 투표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실제 국힘당 지지층들이 지금 어떤 니즈를 원하고 있는지, 김영삼 같은 인물을 얼마나 지금 이게 당원들이 싫어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이 판세에서 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과 행동의 정치적인 유불리가 본인에게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를 계산을 잘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정치인이 저런 거 계산 못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하지만 제가 말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김기현 씨를 위해 가지고 통한의 쉴드를 내가 또 쳐주자면은 이게 비단 김기현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당의 상당수 고관 대작들의 민심 파악 능력, 현실 파악 능력이 원래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들의 어떤 그 이 정치판을 바라보는 그 판세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지지율이나 표심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그 능력의 현주소가 원래 이것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이죠. 자, 그런데 속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면은 그 한 사람만의 어떤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파 진영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김기현이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최소한 안철수는 지금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좌파들이 지금 안철수를 또 온 힘을 다해서 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승민과 이준석을 밀었고 그 다음에는 나경원으로 교묘하게 밀다가 이번에는 안철수를 밀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 내에서 어떤 대통령의 협조적인 파트너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파벌을 만들 만한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집권 극초반기에 이준석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극심하게 당 내부에서 분탕질을 쳤죠. 이것저것 교묘하게 몇 가지 명분들의 발만 걸치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좌파 진영은 거기 함께 편성을 해가지고 그 뒤에서 지원 사격해주면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온갖 것들로 함께 여론 공세를 펼치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불과 두세 달 만에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쨌든 그 어떤 분위기 흐름에 눌려가지고 뭐 조작한 거 반, 그리고 실제 또 선동당하는 민심 반반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것도 어떻습니까? 약발이 빠졌죠. 지금 저것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에 비친 게 없는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법대로 때려잡으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활동 자금이 떨어지면서 저것들의 대규모 시위가 잠시 시들해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정치판 오래 봐오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적절한 선동의 건수를 잡으면은 이 나라 군중 심리에 또 활활 불을 지피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당이 흔들리면은 절대로 정권이 정상적으로 경영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많은지, 겁쟁이 기회주의자들만 있는지 다들 보셨을 겁니다. 현 정부가 불과 정권 초반에 몇 개월 만에 흔들릴 적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냉큼 혼자만 깨어있는 척 슬쩍슬쩍 거리 두면서 선 긋는 발언하거나 정부 디스하고 뭐 이태원 같은 거에서 정부 책임론 말하는 인간들 국힘당 내부에도 많았었죠. 깨어있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좌파의 역선택 지지를 받으면서 그거를 즐거워하고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만들어주는 그 허상의 가짜 지지율에 만족하면서 자기 혼자 존재감을 키워서 항상 그따위 식으로 협잡질로 정치하던 인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국힘당은 반드시 경계를 하고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고 치워내야 됩니다. 또한 정치 인생 내내 그런 것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해놓고도 지금 안철수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이준석이 같은 거한테 그런 온갖 모욕을 당해놓고도 좌파가 지원하고 부추긴다는 그 본질과 헛수는 꿰뚫어보지 못한 채 또 자기는 사람 큰 척하고 대범한 척하면서 그 더러운 기회주의자들을 품는 척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라도 눈앞의 지지율 1, 2%를 올려보겠다라는 이런 인간들도 딱 정치 보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인 겁니다. 이렇게 만만하고 어리숙하고 뒤에서 조종하기 쉬운 인간들, 휘두르기 쉬운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국힘당의 지도부를 형성하면 형성할수록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뒤에서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외부 평판을 신경을 쓰고 소신 있게 자기 길을 못 걸어가는 사람, 만만하고 어리숙하고 뒤에서 조종하기 쉬운 인간, 이런 인간들이 국힘당의 전면과 간판으로 나설수록 이 언론노조랑 민주당 애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저것들은 심지가 깊고 뚜렷한 사람은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여론의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국힘당 당대표 인물군을 바라볼 때. 혹은 허수아비일지라도 최소한 정권에 가장 잘 협력하고 군말 없이 협조를 할 것 같은 허수아비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이것들이 비난 여론을 형성합니다. 네이버 뉴스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왜? 허수아비라도 훌륭하고 강력한 우파의 어떤 그런 파이터는 당연히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허수아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기현 씨한테 좀 죄송하지만 허수아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지거든요. 당과 이 용산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여당, 정부 여당 전체가 집권 여당으로 함께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견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전 안철수보다는 죄송하지만 허수아비가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참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정치를 가볍게 보는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거예요. 마사지가 들어간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공의 인물군을 부각시키고 그거를 몇 주 내내 꾸준히 미디어에 때려박으면은 사람들의 어떤 실제 민심도 그것과 유사하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선거에 손을 대도 티가 덜 나고 사람들의 반발도 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실제 지지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데도 그 후보는 5, 6% 미만의 존재감 없는 후보라는 식으로 자꾸만 날조된 여론조사로 억눌러버리면 사람들은 선거 막판에 가가지고는 표가 갈리는 사태가 두렵죠. 그래서 일단 최악의 후보만은 막아보자라는 식으로 기성 정치권이 미는 후보 중에 덜 나쁜 쪽으로 일단 표심이 뭉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비판하고 경계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이 자꾸 기득권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대한민국 선거판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수하게 진짜 민의대로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그 흐름, 대세 여론의 흐름에 입김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 인위적인 손길을 행사한다라는 게. 적어도 한 6, 7년 전, 7에서 8년 전, 10년 전에 제가 정치 뉴스를 볼 때는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각종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참고 자료로 쓸만했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신빙성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업체들도 대부분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이 여론조사라는 게 실제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강했었죠. 이 실제 민심하고 실제 국민들의 민심하고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부터 언제부턴가 이 여론조사라는 게 완전히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건 작건 대세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던 과거와는 다르게 조사기관이나 의뢰자의 입맛에 따라 너무나도 천차만별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여론조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판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국힘당도 부디 정신 좀 제발 좀 차려야 됩니다.
국힘당은 제발 좌클릭 좀 하지 마세요. 중도 좌클릭 하지 말고 우클릭 똑바로 하면서 이 우클릭이 왜 국민과 젊은이, 청년 너네들, 남성 인권 너네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십시오. 바깥에 나가가지고 산토끼 쫓아다니다가 집토끼를 다 잃는다니까. 이게 골백번 대한민국 정치 뉴스에서 반복되어 온 격언이지만 진짜라니까요. 있는 집토끼들만 확실하게 걸어 잠그고 그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들이 밑으로 이렇게 그 토끼들이 새끼를 치고 번식하게 만드세요. 우파가 저절로 늘어나게 만드십시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100% 득표율로 당선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51%, 55%만 얻으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부디 좌클릭하지 말고 우클릭 좀 똑바로 확실하게 공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오죽 걱정이 되면 이런 말을 개인들, 일반인들이 하겠습니까? 자, 대한민국 부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